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4월 6일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6시 39분.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곧 월요일이 오는데 지금 아마 무서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금 확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월, 화, 수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의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는 다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 그리고 파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응답이 없는 파월. 응답 없는 파월. 악재는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악재 나올 거는 없고 이제 반도체 관세가 또 있네. 반도체 관세 요거 하나 빼고는 요건 아직 날짜 미정입니다. 악재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월, 화, 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별 3개 밑줄 쫙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락 나온 거는 다 아시니까 이거는 뭐 딱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쪽 다음 주는 전부 반등입니다. 반등력이 지금 87% 확률이에요. 87%. 87% 정도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확률에서 투자를 안 한다 이러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한번 배팅을 가봐야 되는 거지. 뭐 99%, 100% 이걸 기다리면 그럼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투자 못 해요. 그런 식이면은. 한 80% 정도 넘어가면은 배팅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뉴스를 좀 보면서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저 관세를 왜 저렇게 때리고 저 난리를 치느냐라고 해서 지금 미국 사람들 나와서 시위도 하고 뭐 지금 시위 내용 이렇습니다. 트럼프 나라 일에 손 떼라. 미국 전역에서 하루 1300건 무더기로 지금 시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 뭔가요? 뭐 사기에 남용에 뭐 이런 내용이 막 있네요. 여기 뭐. 자, 사기, 낭비, 남용 뭐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지지율은 아직도 트럼프 쪽 공화당이 높다. 36%. 미국 민주당이 25에서 27% 사이. 요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미국도 뭐 우리나라랑 뭐 이런 어떤 시위 문화나 이런 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어제 주가 하락할 때 금리 인상을 하라고 파월을 종용을 했습니다. 파월을 1기 때 트럼프 정부 1기 때 파월을 임용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연준 의장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트럼프가 트위터에 금리 인하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파월이 조금 있다가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항상 느렸는데 항상 느렸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지금이 완벽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BI 체어맨 제롬 파월한테 이미지를 컷할 수 있는 그거를 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놀이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큰 승리를 미국이 큰 승리를 거뒀다. 물가도 떨어뜨리고 계란값도 69%나 떨어뜨렸다. 에너지 가격도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에너지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란값도 떨어졌고. 근데 이제 일을 진행하는 어떤 방법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그거를 일반인들이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트럼프의 어떤 전체적인 행동의 맥락을 좀 이해를 하자. 갑자기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카페에 보시면은 이 내용을 제가 11월 29일 날 적어 놨거든요. 24년 11월 29일 날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점, 국내는 뭐 PC주의 뭐 이런 거 없애야 되고, 페미니즘, 낙태 문제, 중국산 마약 뭐 이런 거 전부 없애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해외적으로 보면은 일단 물가 뭐 이거는 좀 겹치는 부분이죠. 물가 잡아야 된다.
예,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예, 돈을 많이 퍼주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량 생산을 통한,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국이 되는 거죠. 예, 다른 기업들 전부 이제 미국으로 들여와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물건값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자연히 낮아질 거다. 예, 석유값 내리고 가스값 내리고,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신 대로 에너지 가격도 내렸다고 여기 나옵니다. 에너지 프라이스 다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4개월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보면은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이 이런 내용도 해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합리적이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건 과연 뭐냐? 뭐가 합리적인가요?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손해를 본다? 아니면 손해를 볼 듯 안 볼 듯 비슷하게 이 꼬르를 맞춰가지고 간다? 어떤 게 합리적인지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그럼 전쟁도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 죽으면 니도 한 명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관세 정책이 불분명하다. 아니 기준이 자기들 기준에서 이해를 못하겠으면 불분명이래. 분명하잖아. 4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건값 내리겠다. 모든 물건값은 내리겠다. 그 다음에 달러까지 약세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낮추겠다. 그리고 대중국 견제, 그리고 유럽,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가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리튬 광산까지도 네바다 주의 여기 광산 여기에서 지금 전 세계 리튬을 다 공급 가능한 이 양의 리튬 광산 한 50년 정도 공급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더 이상 중국의 리튬 압박, 리튬으로 협박하는 요런 정치도 그 협상 수단도 안 통한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미국에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풍력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원가 잘 안 나오는 거, 단가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일단은 전부 잠정 중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것 때문에 12월 달에 이게 벌써 나왔어요. 이 내용은. 이 중에 지금 이제 여기 벌써 관세가 나오잖아요. 여기 뉴스에. 관세 정쟁 동향과 한국산 수출 유불리에 대한 내용. 여기 벌써 자동차 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거다. 예정돼 있는 악재입니다. 이거는 악재라고 보면 악재죠. 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입니다. 언제 미국 주식을 싸게 살 거야? 언제 애플이니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언제 한번 싸게 사볼 거야? 디즈니, 넷플릭스 언제 우리가 싸게 그 주식을 사볼 거냐고요. 그냥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합니다. 투자하세요 이랬다가 값이 사니까 발작이야, 발작. 값이 싸지는데 왜 발작을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야지. 응? 값이 싸니까 발작이에요. 나이키 신발이 여기 매점에서 너무 싸게 팔면은 사람들이 덥석덥석 막 사갈 거란 말이에요. 미국 주식 싸니까 이제 발작이야. 싸는 기회를 줘도 발작이야. 하여튼 사람들은 반대야, 반대.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지금 움직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독일이 뉴욕에서 금괴 1200톤 인출을 검토한다. 괜히 이제 앙탈을 부리는 거죠. 인출 하든 말든. 1200톤을 최초에 뉴욕에 맡겨둔 이유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할 때 이 금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맡겨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104톤 정도, 100톤 정도 있는 금인데 이게 평균 잘 안 늘어나.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쭉 동일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100톤 정도 있는 금을 영국에 맡겨 놓습니다. 영국에. 영국에 그러니까 이거 웃긴 거예요. 남의 나라 이 지금 세계 군사 강대국 뭐 군사력 5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금 영국에 맡겨 놨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참 이게 아직도 단단해지려면은 멀었다. 자, 그래서 유가 여기 떨어진 것도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방향은 정해졌어요. 관세 협상에 대한 상호 조율.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만 했지 아직은 서로 조율한 건 없습니다. 미국이 발표만 하니까 다들 하고 깜짝 놀란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린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정책의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제일 먼저 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이 45% 관세를 맞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또 있어요. 10년 전인가? 10년에서 8년 전에 베트남에서 반중 폭동이 일어납니다. 반중 폭동. 우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나서 한번 나라가 들썩였어. 중국계 공장들이 다 문 닫고 뭐 박살나고 뭐 철수하고 이랬습니다. 왜? 난사군도라는 거 있죠. 난사군도. 뭐 스플렌들 뭐 제도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밑에. 필리핀, 베트남 여기 이제 중국 쪽이랑 이 해역이 겹쳐가지고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물고기도 많고 석유도 많고 뭐 이래 가스도 많고 여기 이제 베트남 바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중국이 시추대를 하나 꽂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는 이때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을까?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제 베트남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쯤부터 중국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 하나 둘 들어오면서 간을 좀 보더라고. 일본 기업들은 이미 한참 전에 들어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벌써 자리 잡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김 사장 뭐 이러면서 들어오고 통역들도 찾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플랫폼화 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온 중국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중국 공장들이 수출을 어디로 하냐? 메이드 인 베트남 찍어서 미국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세가 45%입니다. 순전히 뭐 베트남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중국의 플랫폼 공장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지.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펜타닐 재료를 갖다 주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여기도 플랫폼이라는 거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특히 멕시코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는 거. 이것까지도 전부 이게 엮여 있다. 그냥 관세 45% 기분 나빠 이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지금 수년째 중국은 중국대로 살려고 지금 뭐 그래 베트남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해서라도 수출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업가들은 움직였고 미국은 또 그런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 최근에 마약이 저기 어딘가요? 평택항인가요? 거기서 뭐 5천만 명분 이상의 마약 뭐 역대 최대라 그랬죠. 이게 단속됐는데 신고를 FBI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나라 땅을 지나가는데도. 그만큼 미국의 정보력과 분석력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트남에 45% 때린 게 아니에요. 중국이 플랫폼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동남아 국가들 한번 보세요. 화교들이 잘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화교 숫자가 적거나 플랫폼화가 안 되는 데가 있어. 화교들은 있는데 플랫폼화가 안 되는 데가 있고 화교들이 없지만 공장이 많이 지어져 가지고 플랫폼화 된 데가 있거든요. 딱 거기만 지금 관세들이 많다. 미얀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캄보디아 이런 데. 여기는 관세가 45%다.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데 보면 뭐 전부 간의 수공업 할 거 갖고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45%나 관세를 때리나 이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상 조율 이거를 지금 서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요게 이제 호재가 되겠죠.
협상 조율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는 걸 봐야 된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한 철회. 근데 이건 이유 없는 철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벌써 이거는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제가 여기 다, 여기 메모를 다 해놨잖아요. 여기. 뉴스를 다 이렇게 모아놨잖아. 이 뉴스들이 한 번 보고 또 몇 달 지나면 잊어먹거든. 이게 지금 11월 29일 날 적은 건데, 작년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놀라서 막 화들짝이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유 없는 관세 부과 철회를 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미국, 그러니까 관세는요, 슈퍼 301조. 이게 왜 301조인지 아세요? 300조 뒤에 이제 301조라서 301조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슈퍼 301조, 뭐 201조 이런 거 많았잖아. 우리나라한테도. FDA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항상 관세는, 이 관세 압박은 작동을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관세 부과 철회는, 이유 없는 관세 부과 철회는 없다. 이래버리면 앞으로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할 때 다른 나라들이 비웃는다고. 겁을 안 먹어요. 그래서 조율을 통한 뭐 철회는, 조율은 있겠지만, 아이고 우리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철회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없는 건 없어요.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자원도 많고 국력도 최고야. 그렇다고 미국이 살기 편한 거는 아닙니다. 총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인종차별도 있고.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역량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이 가질 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들어갈수록 수출만 하는 나라, 아니면 뭐 수출 반, 뭐 수입 반, 뭐 이런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다른 나라 거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수출해서 돈 벌고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가진 건 뭐 사람밖에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시간이 질질 끌리면 끌릴수록 더 힘들다. 자급자족이 되는 게 일종의 내수죠. 이런 게 버틸 수 있는 나라들은 최대한 좀 버텨지는 거고. 미국은 내수가 가능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은 전쟁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유보트 때문에 이제 자기네 이제 배가 이제 가라앉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 자기들 그 아메리카 땅에서만 먹고 살아도 100년, 200년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전 세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진 않죠. 그래서 아무튼 관세부가 철회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2번이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1번이 또 빨리빨리 잘 터지면 이것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은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인하인데, 요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아마 요 1번과 3번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시작되면은 조정장의 막바지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하나 둘 셋 떨어졌으니까 갑자기 금리 인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 뭐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저 어떤 정책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좋아서 뽑아준 유권자들은 그대로 지지를 하는 거고, 애초에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트럼프가 뭘 해도 싫어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 제일 중요한 거, 월요일부터 다음 주는 주가 올라갈 확률이 통계상 87% 육박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 기회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주식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무료 추천주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